이 김건희 씨가 네. 사실은 지금 제일 초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건희 씨일 것 같아요. 네.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지은 죄가 많아서 감추고 덮은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하루하루가 지금 제발 이 헌재 탄핵, 헌재 이제 그 파면 선고가 하루라도 좀 늦게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주 목요일 날 좀 놀라운 그 증인이 한 명이 나와서 참 한 시간 남짓 그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볼케이노 나이트 클럽에 웨이터로 있었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세넌이라고 잘 아시죠? 그 세넌이가 볼케이노에서 줄리를 봤을 때, 줄리의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목격했을 당시, 그 당시에 볼케이노의 웨이터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자, 우선 김건희 씨가 이제 지난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 그때 자기가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먼저 듣고 이제 증인신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러면 누나는 큐레이터예요, 그러면? 네, 제가 다 전시 기획하고 이제 네. 이런 거죠. 아, 그래요? 예. 나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나를 알면 예. 뭐 줄리니 이런 거 상상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조금 알면 다 그 사람 과거를 알 수밖에 없잖아. 예. 다 나온다니까. 음. 근데 내가 자신있잖아요. 나를 좀 알면 그렇게 의심할 수가 없다고. 예.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정대태 회장이 나 꾸며냈다고 그러대. 내가 보니까 줄리 것도. 누님 맞아. 정 회장이 누나 네. 99년도에 3월 달에 어디지? 노보텔인가? 누님하고 같이 라마다 르네상스 다녔던 친구인가 봐, 누님. 예? 그분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그거 방송한다는 거, 평일날 와. 나랑 누구랑 친구랑 다녔는데? 난 그런 친구가 없는데? 아, 그런 친구 없어요? 나는 그런 데 다닌 적이 없어. 나는 그게 아니라 예. 나이트 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대학생 때도 우리가 왜 나이트 많이 가잖아. 그렇죠. 난 진짜 한두 번 가고 안 갔어. 난 그런 데를 되게 싫어하고 시끄럽고 그런 데를 싫어하거든. 예.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예.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예.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어려서부터. 아, 철학적인 거. 네, 그런 걸 좋아하지. 예. 나는 그런 게 나는 안 맞아요. 예. 나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 누구 친구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럼 데려 나오라고 하세요. 그 친구 누군지. 말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 완전 명예훼손을 또 나는 고소 바로 할 거예요. 예.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5만 % 자신 있지. 그런 사람 차라리 데려 나오면 좋죠. 우리가 고소하기도 좋고. 데려 나오라 그러나 그걸 고소한다 그러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네. 김건희 씨는 이제 자기가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 라마다 르네상스의 볼케이노에서 줄리를 봤다라고 하는 목격자 세너니가 있었고, 네. 또 볼케이노는 아니지만 이제 조남욱 회장의 6층 연회장에서 김건희 씨를 봤다. 거기서는 이제 교수님이라고 통하는 그렇죠. 김건희 씨를 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줄리는 나이트 종업원이 아니고, 세너니 같은 경우는 대학생으로, 그리고 이제 안혜욱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로 그렇게 이제 소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제죠. 예, 그러니까 그저께군요. 어젠가요? 그저께죠? 그저께죠. 네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네. 날이네요. 예. 목요일 날 이 라마다 르네상스에 있는 웨이터로 활동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줄리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작년 5월에 김태희 씨 줄리 목격자 중에 한 분이죠. 우리 세너니로 알려진 김태희 씨가 당시에 이제 법정에서 진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이트클럽에 기억할 만한 사람이라든가 연락되는 사람이 있냐고 해서 그때 자주 보던 보조 웨이터 이런 거 연락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최영민 감독 인터뷰로 나왔을 때 최 감독한테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언론과 인터뷰, 그 보조 웨이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줄리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고, 그때 대학생들이 나이트클럽에 많이 출입했다라는 걸 간단하게 인터뷰했습니다라고 저 얘기가 네. 이제 저 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네. 그 웨이터 분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김건희 씨가 사실 저 나이트클럽에 안 갔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네. 본인 스스로도 물론 이제 한두 번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저건 횟수는 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네. 나이트클럽에 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김건희 씨하고 같은 그 경기대 그 회화과에 다니던 동기들에 따르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실습을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동기들은 실습실에 가서 이렇게 실기 연습을 했었는데 김건희 씨를 비롯해가지고 한 3-4명 정도, 한 4-5명 정도의 이 그룹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주 화려한 옷을 그래 화장을 하고 교문 밖에서 어디선가 온 차를 타고 항상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건희 씨 말하고 비춰보면 결국은 김건희 씨하고 그 한 4-5명 정도 그 그룹은 항상 나이트클럽에서 온 그 차를 타고 결국 클럽에 출입을 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출입할 당시 그 줄리를 세너니 또 그리고 이 웨이터 분도 그걸 보거나 얘기를 들었거나 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줄리 이름 들은 사람이 네. 지금 이제 안혜욱 선생하고 또 김태희 씨가 있잖아요. 네. 또 있어요. 누구냐면 그때 그 르네상스 호텔 직원이 있습니다. 네. 네, 김복주 씨죠. 작년에 5월 7일 날 그 김태희 씨랑 같이 이제 정의신문을 나갔는데 검사가 줄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림 전시할 때 한번 들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1층 화랑이 있는데 거기서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김 교수가 그 사람은 곧 줄리 작가라는 거예요. 네. 김 교수, 곧 줄리 작가가 그림 전시회를 한다 해서 줄리라는 이름을 자기는 들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이렇게 검찰 우리 변호인이 물어봤죠. 줄리라는 이름을 그때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왜 수사 보고서에는 그게 안 나오냐 물었더니 분명히 경찰에게는 얘기를 했는데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서 그 줄리라는 단어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작년 5월 7일 날 증인신문 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줄리라고 이름을 들었던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볼케이노에서 일을 했던 웨이터 분이 나타난 겁니다. 요거는 한번 역할을 나눠서 한번 우리 강 기자님께서 네. 검사를 맡아주시죠. 네. 자, 목요일 날 법정에서 있었던 증인신문입니다. 증인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호텔에서 근무하셨나요? 1995년 가을에서 겨울쯤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한 2-3년 뒤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웨이터 보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술 나누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주문 들어오면 뭐 술 같은 거 나오고요. 이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때 김태희 씨에게 사채를 좀 빌렸었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말했더니 김태희 씨 소개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증인이 근무한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7개월 뭐 그렇게 길게는 안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피고인 김태희가 나이트클럽에 자주 왔었나요? 저한테 연락을 하고 온 게 아니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뭐 한 2-3번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이 나이트클럽, 즉 이 호텔에 있는 이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는 직원으로 고용된 마담이나 여성 접대부가 혹시 있었나요? 뭐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트클럽에 정식으로 고용된 여성 접대부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같은 맥락에서
여대생들이 여성 접대부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뭐 가끔씩 그 두세 명씩 들어와서 일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고 바로 특정 손님들에게 데려가지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대생인가요? 거기 이제 웨이터 형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뭐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나이트클럽에 정식으로 고용된 접대부인가요? 그 여성들이 나이트클럽으로부터 급여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트클럽이 직접 고용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김태희의 부탁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정확히 김어준인지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 한번 인터뷰한 적은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랜만에 김태희 씨와 통화를 하는데 김태희 씨가 혹시 너 그때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때 줄리라는 이름을 기억하냐? 그래서 저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줄리라는 이름을 말하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대생들이 영어 이름을 쓰는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 영어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참 특이하다. 유학 갔다 왔나? 유학생인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리가 그 줄리였어?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증인께서 그 기억하시는 당시에 줄리라는 사람의 본명이나 나이 또는 학교 같은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릅니다. 그럼 증인께서 기억하시는 줄리라는 사람은 나이트클럽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고용 관계가 아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당시에 있었다고 기억하시는 그 줄리는 대학생이었나요? 뭐 그렇게 뭐 웨이터 형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시에 기억하시는 그 줄리라는 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혀 못합니다. 증인께서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그 줄리가 그 줄리인 줄도 몰랐어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충격은 충격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누구로부터 줄리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셨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유튜브도 보지 않고 관련 내용도 전혀 몰랐는데 김태희 씨가 얘기해 주어서 그 줄리가 대통령 후보자 부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인터뷰를 하시기 전엔 피고인 김태희로부터 줄리 기억나지? 라는 말과 함께 사진을 한 장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은 북부지검 검사에 전화 통화를 할 때 처음에는 모르는 얼굴이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줄리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기억난다라고 김태희에게 말했고 그러자 김태희가 그 줄리가 윤석열 후보 와이프 김건희야 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고 검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증인은 줄리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본명이나 나이, 학교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줄리에 대해 얼굴도 모르고 인적사항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왜 인터뷰에 응하게 되셨습니까? 뭐 김태희 씨가 인터뷰 한번 해달라고 부탁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검사는 보면은 계속 얼굴도 모르면서 왜 인터뷰했냐 이 부분을 막 계속 파고들어요. 네. 자, 그러면 당시에 피고인 김태희 씨가 인터뷰를 부탁하면서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나라의 부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을 했었습니까? 네. 네. 또 인터뷰 동기가 좀 불순하다면서 지금 파고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그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당시 줄리라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도 없는 건가요? 뭐 기억으로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뭐 기억이 안 나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본 적이 있다 없다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줄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나본 적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제가 직접 고객들을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줄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선배 웨이터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줄리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요 다음에 변호인 이제 인터뷰죠. 변호사인데 요 검사의 이제 신문을 한번 좀 정리를 좀 네네. 하고 넘어가도록 그럴까요? 하죠. 네. 예. 자, 검사는 이제 초반에는 결국 이분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볼케노 나이트클럽은 건전 나이트클럽이다. 네. 따라서 여성 접대원들을 뭐 고용을 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다. 이걸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진술을 얻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나이트클럽에 여성 접대원이 고용이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사람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검사가 아싸 1점 획득 이렇게 네. 좀 신나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 김건희 씨가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줄리로 활동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공소 사실에서 주장하고 있는 허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이트클럽에 이제 여성 종업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증언을 끌어냈으니까 자기네가 이제 공소 유지에 상당히 유리해졌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발목을 나중에 잡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 검사가 이분의 기억에서 줄리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아니고 마치 김태희 씨가 입력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줄리라고 하는 것을 김태희 씨로부터 얘기를 듣고 마치 자기가 지어낸 것처럼 이제 요렇게 이제 좀 몰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거기에는 말려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줄리라고 하는 사람의 뭐 인적 사항이나 뭐 본명이라든지 학교 이런 걸 이분이 사실은 뭘 어떻게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줄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확히 얼굴도 기억이 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 당시 웨이터로 이루면서 자기는 보조 웨이터니까 네. 그 메인 웨이터나 아니면 형들로부터 제가 줄리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높고 또 자기가 왜 줄리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게 됐는지 이유 설명도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영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특이하게 줄리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네. 자, 검사가 이렇게 파고드는데 변호인은 또 이걸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네. 웨이터에게 또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자, 앞서 여성 접대부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정식 접대부는 아니고 일반 손님도 아닌 이른바 죽순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나이트클럽을 자주 방문해서 웨이터들과 가깝게 지내다가 돈 있는 남자, 손님들이 오면 자리를 함께 하고 인맥을 쌓고 용돈도 챙기는 그런 식의 존재였는데 그런 죽순이들이 볼케이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네, 죽순이가 있었습니다. 죽순이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이트클럽 내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일반 손님 테이블로 이동해 접대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웨이터들의 연락을 받고 밖에서 대기하다가 클럽으로 들어오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변호사는 김건희 씨로 의심되는 줄리, 그 줄리라는 여성은 흔히 죽순이다. 그리고 그 죽순이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확인했는데 이분은 죽순이를 두 유형으로 분류해 가면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죽순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네. 나이트클럽에 이제 그냥 놀러 와서 앉아 있다가 합석하는 경우. 보통 일반적인 유형인데 네. 이 웨이터들의 연락을 받고 밖에서 대기하다가 들어오는 거는 네. 저는 거의 직업에 가까운 수준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저거는 뭐 네. 이제 아르바이트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테이블에 놀러 왔다가 웨이터 뭐 오빠들하고 친해서 네. 이렇게 그냥 나이트클럽을 자주 좋아하는 유형이 아니고 저런 걸 이제 네. 전문 용어로는 이제 그 호출 노동이라고 그러거든요. 호출 노동. 호출 노동. 네. 네, 콜 저기 이제 콜 받고. 재판에서 콜걸. 콜이라고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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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걸이 되는군요. 콜골이 네. 되는 거죠. 네. 네. 죽순이. 네. 그러면서 자 계속 읽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죽순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죽순이들 중에 줄리라는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죽순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얼굴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웨이터들의 그 콜을 받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여성들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나이트클럽 내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 죽순이들은 항상 클럽 내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설명이 뭐 그럴듯해 보이고요. 네네. 자, 그러면 그런 외부에서 콜을 받고 오는 여성들 중에 줄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어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증언이 나왔네요. 네. 자, 줄리에 대해서 이들 이름 외에도 신분이나 지위, 특징, 성격 등에 대해 들어서 알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는 단 하나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인 대학생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매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네.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리는 일단 죽순인데 두 번째 유형, 예, 콜걸, 네. 호출 노동형 예, 죽순이었다. 네. 줄리는. 예. 그리고 이분이 줄리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설명을 한 거죠. 그 콜 받고 들어오는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자, 거죠. 자주 볼 수가 네. 없다. 네. 늘 죽순이들, 그냥 테이블 내에 죽을 치고 있는 죽순이들은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 줄리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쓰는 건 되게 특이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을 한다는 건데 그 줄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고 일반인 대학생이다. 그러니까 아마 저 당시에 그 죽순이로 활동하는 콜걸 활동하는 일반인 대학생, 흔히 우리는 이제 일반미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반미 가운데서도 대학생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의 인상에 뇌리에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있었던 웨이터들 사이에서도 야 쟤는 대학생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때 그 김태희 씨가 그랬나요? 일반미라고 그랬죠. 일반미. 네. 일반미.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이제 일반미는 이제 김태희 씨는 사람들은. 아니고 김태희 씨 전에 자기 사업차 찾아가서 그 일반미를 웨이터가 불러주겠다고 해서 합석했는데 그 여자가 줄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그 진술 중에는 그 김건희가 그 줄리다. 이거는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줄리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줄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벌써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런데 김태희 씨나 안혜욱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줄리가 바로 김명신이고 지금은 개명해서 이름이 김건희로 바뀌었다. 네. 이 진술을 하는 바람에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진술이 글쎄요. 오늘 그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이마랑 검사가 이제 빠지고 그 자리에 유관모 검사가 들어왔죠. 청담동 술자리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유관모 검사. 네. 네, 이건 저희가 뭐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과연 이 검찰 조직이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충성심이 좀 식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마랑 검사가 줄리 공판의 주인 검사였는데 이번 2월 인사에서 수원지검으로 발령이 났고 그런데 수원지검으로 가더라도 중요 사건의 경우는 이제 다 파견 와가지고 계속 공소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줄리 공판에 이마랑이 나오는지를 봤는데 이마랑 검사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마랑이 이제 공공형사 2부였나요? 2부의 부부장급 검사였는데 바로 그 자리를 청담 술자리 수사했었던 우리 유관모 검사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마랑을 대신해서 유관모 검사가 공소 유지를 담당을 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판사가 이번에 이제 바뀌는 줄 알았더니 저희가 네. 이제 그날 목요일에 라이브 할 때는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한성진 판사 그대로였습니다. 네. 한성진 판사가 지금 현재 재판장이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대로 재판장으로 양옆에 좌배석, 우배석 판사만 좀 바뀌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성진 부장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한 이 재판 줄리 재판 결과가 또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네. 판결문 쓰듯이 그런 식으로 써버리면 그렇죠. 얼굴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들게 귀중한 증언을 우리가 얻어내긴 했습니다만은 특히나 검찰 측 증언에서 검찰이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그 기대를 했던 것은 보통은 한 20년도 더 됐던 굉장히 흐릿한 기억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 법정에 끌려 나오면 자기가 정확치 않은 기억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다. 솔직한 얘기로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끌어낼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이분이 내가 뭐 사실 줄리라고 하는 여성의 정확한 이름이나 뭐 인적 사항을 알지는 못하지만 줄리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적은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줄리는 일반인 대학생이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굉장히 그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간 거예요. 이번 네. 검찰은 굉장히 뼈아픈 한 수가 됐었는데 문제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규정한 증언을 이것은 20년도 더 된 기억을 가지고 뭐 한 증언으로 이 증언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 않다. 외려 이날 재판에서 가장 유효한 증언은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는 고용된 접대부 여성이 없었다. 외려 이 증언이 더 의미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검사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싹 취할 수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이 판결문을 쓰는 거 보니까 네. 이 줄리 재판도 네. 분명히 그런 식으로 짜깁기를 해서 그렇죠. 유리한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좀 높다. 여성 네. 그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 이 건전 나이트클럽의 네. 여대생들이 그런 접대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믿기 어렵다. 그래서 줄리 의혹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논리를 구성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한성진 판사라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유관모 검사잖아요. 네. 유관모 한성진 조합이면은 충분히 이 사건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이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 유죄로 볼 만한 사정이 되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맡기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검찰이 한 방 먹은 거예요. 세게 한 방. 그렇죠. 네. 이건 뭐 상식적으로는 검찰이 지금 증인신문을 괜히 이 사람을 불러온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글쎄요. 판사는 검사는 오늘 네. 증언을 봐서 볼케노 나이트클럽은 그냥 콜라나 먹고 그 노는 건전 나이트클럽임을 확인받았다. 네. 뭐 이렇게 그냥 결론. 접대 여성이 없는 곳이다. 접대 여성이 없고 따라서 그런 데에 이 여대생이 그 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서 그 성인 남자하고 이렇게 그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 경험칙상 그것은 믿기 어렵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한성진 판사의 판결문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러고 남을 사람이다. 건전 나이트클럽으로 그리고 확인을 받은 그런 증인 신문으로 뭐 생각할 수 그럴 있을 것 같아요. 같아서 좀 우려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한성진 판사가 지난번에 한 번은 실수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 줄리 재판은 지금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런데 이 유관모 검사가 이날 이제 그 이마랑을 뒤를 이어서 줄리 재판 그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기 강진구 기자님하고 좀 대화를 하려고 밖에서 좀 기다렸죠, 그죠? 네. 그런데 유관모 검사는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침묵을 지킨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제 MBC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 공판 참여하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김건희 씨가 줄리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지금 공소유지를 하십니까? 만약에 한다라고 하는 목격자나 증인이 나타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저는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출국국에 살았잖아요.
그 수사상 필요에 따라서 출국금지 해제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를 검찰에서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이렇게 장기간 출국금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좀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구속 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그런 피의자 인권보호에서 선진적인 검찰이 도대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아서 지금 2년 반, 3년 가까이 출국금지를 풀지 않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당한 검찰권 행사예요? 공개 대변자시고 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 누가 먹으면서 얘기해보세요. 할 말 있으세요? 좀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제가 뭐 출국 이것 때문에 해외로 망명 가서 도망가서 살겠으니까 내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 버리고 도망가 살아요? 그리고 내가 청담동 술자리 직접 수사해봐서 알잖아요. 내 출석하라고 하면 다 출석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그 줄리라고 하는 줄리오 관련자가 영부인이니까 너무 과도하게 지금 그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3년 가까이 그 출국금지한다는 게 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 관련된 사건들은 전부 다 유관모 검사가 다 가져갑니까? 유 검사가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더 탐사 일당 수거 담당 업무를 맡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노상원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해서 저희 더 탐사 일당을 수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뭐 공공형사부에서 별로 실합지 않은 사건도 떠맡고 그것도 재수사 지시 내리고 이거 공소권 남용 아닙니까? 수사권을 보복수단으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예. 유관모 검사는 끝까지 침묵을 지키네요.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저하고 최 감독은 지금 경찰에서 그 검찰로 이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단 한 차례도 지금 부르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지금까지 네. 수사를 하지 않는데 계속 매달 출국금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출국금지가 무려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죠. 거의 3년 가까이 돼갑니다. 5월, 9월이면 이제 출국금지 3년인데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금지 기간만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윤석열의 경우는 구속일수를 시간으로 구금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이런 좀 신박한 이 논리를 개발해낸 이 검찰이 피의자 인권 보호에서 이렇게 선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검찰이 저희는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줄리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너희들은 중범죄이냐라고 해서 3년 가까이 지금 해외를 못 가게 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피의자 인권의 현 주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뭔지 모르지만 저희 뉴탐사의 기자들이 그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서초경찰서에서 맡아서 수사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를 하면 대부분 모든 사건들 다 유관모 검사한테 전부 다 가죠. 네. 유관모 검사가 싹쓸이 하고 있어요, 저희 사건들은. 네. 결국 이제 기소를 이제 하겠죠. 네. 그리고 기소를 위해서 유관모 검사가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그걸 문제 삼아서 뭐 우리가 변호사비를 뭐 대주기로 했는데 뭐 변호사비를 대주지 않았다. 이거 사기다. 뭐 이렇게 고소한 거. 그 누구죠? 그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김모 씨죠. 네. 그런 것도 그 경찰에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불기소 불송치했는데 그걸 재수사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누가 어느 검사가 재수사 지시를 내렸나 했더니 유관모 검사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사실상 이제 그 수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청담 술자리 관련해 가지고 유한모 검사가 우리한테 무안을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유한모 검사가 이 줄리 사건을 맡은 것도 보면 이게 김건희 씨의 어떤 그 김건희 씨를 좀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의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네. 있고 이거는 이번 검찰이 역시 이 대선 기간 중에 자기가 엄정 중립이 아니고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내비친 걸로도 보여요. 네. 공공형사부라고 얘기하는 건 선거 그 관리 부서거든요. 네. 선거 업무 관리 부서인데 이 선거 업무 관리하는 이 중요한 부서에 청담 술자리 수사 완전히 엉터리 기소를 했던 검사 윤석열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엉터리 기소를 했던 이 검사를 선거 관리 업무의 부부장 사실상 수석 검사로 앉힌 것은 이미 이 검찰이 이번 조기 대선을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치르겠다는 것인지 그걸 그냥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하여튼 그 줄리 재판 저희가 오늘 이제 평일날 좀 그날 다른 이슈들이 있어서 뭐 윤석열 그 탄핵 선고에 맞춰서 저희가 뉴스를 이제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에 이렇게 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참 저희가 이렇게 참 어려운 그 법정 투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그나마 검찰 독재에 맞선 시민의 방패, 바로 이 청진년 회원들께서 좀 최근에 많이 좀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힘을 내서 지금 근데 보니까 막 이재일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막 계속 그 뭔가를 음해하고 이런 것들을 또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이사에 무슨 뭘 또 글을 올렸다고 네. 누가 알려주던데 지속적인 음해와 중상모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이상 좀 방관하기 좀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예, 저 유관모 검사를 상대로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노상원 수첩에 있는 더 탐사 1등 수거자. 네. 이게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정의 어둠의 네. 세력들로부터. 네. 검찰도 저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검찰 외에 또 다른 세력들이 또 그렇죠. 저희를 정말 집요하게 지금 댓글 죽이고 부대 있고. 그리고 네. 뭐 이른바 동물농장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를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기소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이제 윤석열과 상관없이 또 이들이 계속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참 저희들 뭐 법무팀이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네. 그래도 하나하나 다 증거를 수집해서 철저히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또 시민 여러분들의 뜻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 14001